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카이트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트 어디까지 했었습니까? 이걸 실행시키면은 카이트라고 누르고 이걸 이렇게 그리는데 어땠습니까? 그리는데 뭐 사각형만 그려지고 이 안에 있는 원이라든지 선은 안 그려졌죠. 대신에 여기 도구에서 다이얼로그를 이용했을 때는 이제 그려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카이트를 처음 그리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죠, 그죠? 카이트를 처음 그리는 위치가 이건데 여기에서 x, y 출발점 좌표값만 가지고 이제 카이트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우스가 드래기 돼서 막 움직이는데 마우스가 드래기 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마우스가 드래기 되면서 움직일 때 현재 이제 셀렉티드 피겨에 대해서 현재 그림에 대해서 드로잉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이 드로잉이라는 함수를 한번 찾아가 보면은 figure.java에 있는데요. figure.java에 드로잉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찾아가 보면은 현재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의 xy2 좌표값을 바꿔줍니다. 사각형이면 사각형 좌표값을 바꿔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set xy2를 하는 와중에 사각형의 x2, y2 좌표값만 바뀌지 나머지 선들이랑 원들의 좌표값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림이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요지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자 이걸 그리고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눈에 이게 좀 원이랑 라인 4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내 눈에는 보입니다. 자 어디에 있느냐? 여기 모서리 부분에 선도 그냥 점으로 돼 있고 원도 점으로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각형이 이렇게 카이트의 골격이 이렇게 리사이즈가 되는 과정에서 여기 있던 라인이랑 그 서클들의 크기도 자꾸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 일을 하려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set xy2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버라이드를 해줘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set xy2 함수를 어디다 만들어줘야 되느냐? 카이트에다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카이트에 가서 void set xy2 이런 함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integer new x1 integer new y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사각형의 좌표를 바꿔야 되니까 사각형의 set xy2에서 new x new y 요 작업은 이제 요거 오버라이드를 하나하나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다가 이제 내가 코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 코딩을 해주기를 어떤 코딩을 해줘야 되느냐, 이 서클이라든지 라인의 좌표값을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면은 내내 요런 것과 비슷한 계산을 해줘야지 돼요. 요런 것과 비슷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일단 이 width height 값을 먼저 한번 구해오겠습니다. 자, 이거 구해오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서클의 좌표 값들을 새로운 new x, new y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값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서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이걸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거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서클의 x1 설정해주고 서클의 x1을 요걸 설정해주고 서클의 y1을 또 요거를 설정해주고 서클의 x2, 서클의 y2를 이렇게 각각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설정할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set x1, set x2 이런 함수들을 전에 이 2포인트 피규어에다가 만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set x1, set xy1, set x2, set y2 이런 함수를 만들어 주는 적이 있는데 요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서클 하나의 좌표를 바꾸기 위해서 함수를 4번 호출해야 됩니다. 그죠? x1, y1, x2, y2를 갖다가 set x1, set y1, set x2, set y2 이렇게 호출해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함수를 한번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냐? 서클에 set
xy1, 2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내가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x1, y1, x2, y2에 대한 좌표값을 한꺼번에 다 설정한다는 거죠. 한꺼번에 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set xy1, 2 함수를 갖다가 어딘가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그죠? 어디에 만들어주느냐? 어차피 서클이든 라인이든 다 2포인트 피겨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죠. 2포인트 피겨에다가 함수 하나를 멋진 걸 만들어주는데 void set xy1, 2 이래가지고 integer x1, integer y1, integer x2, integer y2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this.x1에 x1을 기록하고 this.y1에 y1 하고 to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한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은 좀 달라질 겁니다. 컴파일하고 얘를 실행시킨 다음에 카레트를 선택하고 딱 하면 이제는 안에 어떻습니까? 내가 변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바깥 골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안에 있는 원도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나머지 선들은 어디 갔죠? 나머지 선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조치를 안 했으니까 조치를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라인 1만 해볼까요? 일단 라인 1. set xy1, 2 이렇게 하고 나서 set xy1, 2 하고 나서 이렇게 좌표를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자, 현재 기본 골격이 되는 x1, y1, x2, y2를 가지고 이제 좌표 값을 새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컴파일하고 시킨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선 하나 이거 카이트 선택해야 되죠. 자, 선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나머지들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라인 2, 라인 3, 라인 4 이렇게 한 다음에 라인 2는 이렇게 라인 3는 이렇게 라인 4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 이걸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바뀌는 이렇게 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아이고 여기 뭐가 하나 문제가 있네요. 그죠? 요거 미니멈, 맥시멈을 갖다가 그걸 민맥스를 갖다가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요거 나머지 두 개는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요것도 문제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좌표가 미니멈을 갖다가 사용을 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지 될 겁니다. 자, 사선으로 그려지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사선으로 그려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사선으로 그려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 라인 2랑 라인 4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요거 수정한 다음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있었던 건 이렇게 x1, y1 값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x1, y1이 두 개가 다 최소값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작은 값이다라고 하는 걸.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여기 보니까 x1, y1 그 다음에 y1, x1, x2 그 다음에 y1, y2 중에서 작은 값을 일단 계산을 해놨죠, 그죠? 그래서 그 작은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은 값을 이용해서 이제 일처리를 하게 되면은 x, y 작은 값을 이용해서 일처리를 하게 되면은 아까 그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별 문제가 없죠, 이제는,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얘를 이용해서 할 때는 좌표가 애당초 크기가 정해져서 오니까 내부가 잘 그려졌고, 지금은 이제 이 리사이즈를 하는 과정에서 매번 계산을 다시 하게 해가지고 이제 일처리가 제대로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메뉴들을 제대로 작동한지 피겨 팝업이, 자, 딜리트, 별 문제 없이 딜리트가 됐습니다. 카피 한번 해볼까요? 카피도 뭐 별 문제가 없죠, 그죠? 무브 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카피 됐고, 칼라의 레드, 칼라의 그린, 칼라의 블루, 어떻게 됐습니까? 경계선만 이렇게 되도록 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다 칼라를 갖다 이거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바꾸고 싶으면은 내내 어그리게이션 관점에서의 일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다 바꾸는 걸 한번 해봅시다. 다 바꾸는 걸 해볼 것 같으면은 set 컬러 함수를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set 컬러. 자, set 컬러 함수가 어디 있었느냐면은 피겨 클래스에 있었습니다. 피겨 자바에 보면은 set 컬러 이렇게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죠? set 컬러. 카이트에다가 set 컬러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t 컬러를 할 때, 자, 맨 처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슈퍼 클래스에 set 컬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박스 값을 박스에서 컬러를 바꿔야 되니까 슈퍼 점 set 컬러 해가지고 컬러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션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자리에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set 컬러를 다 호출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머지 부속품들의 컬러도 다 색깔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컬러 블루 했더니 다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죠? 카피 했더니 다 바뀌어서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필 버튼 한번 해볼까요? 필을 탁 누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필의 기본 행위는 박스에 있는 행위를 갖다 일처리 한다는 거죠. 근데 좀 보기가 싫죠, 이렇게 하면은, 그죠? 연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꾸고 싶으냐? 요거 필을 할 때, 요 서클만 필을 하는 거로, 가운데만 시꺼멓게 되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set 필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set 필을 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각형에 대해서는 손을 보지 말고, 이 서클에 대해서만 set 필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어그리게이션으로 하는 프로그램 참 재밌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막 굉장히 규칙적으로 코딩을 하면서 뭐 일처리가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컴파일하고 자, 컬러를 레드로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필 했다는 거죠. 얘만 딱 까맣게 된다는 겁니다.
카피했을 때 얘는 카피가 안 되네요. 그죠? 세칼라한 거는 그러니까 필 플렉은 이게 복사가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요거 복사를 할 때 이 카피를 하는 과정에서 카이트의 필 플렉을 카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각형의 필 플렉을 카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서클의 필 플렉을 갖다가 서클의 필 플렉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서클의 필 플렉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것이 좋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new kite에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 new kite에 서클 데이터 멤버에 점 set fill 이렇게 하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this의 서클에 점 get set fill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를 갖다가 퍼블릭으로 놓기는 좀 필 플렉을 퍼블릭으로 놓기는 좀 그러니까 getSetFill이라고 하는 함수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합시다. set fill 플렉을 갖다가 fill flag get fill flag get fill flag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복사를 해오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서클에 get fill flag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줘야지 될 겁니다. 자, 서클 클래스에 가서 얘가 이제 fill flag이 프라이빗이니까요. 이거 액세스 펑션을 만들자 하는 거죠. 그죠? get fill flag 이래가지고 return 이렇게 해주고 set fill flag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void set flag fill flag에다가 플래그를 이렇게 설정하시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지가 뭡니까? 현재 서클의 플래그 값을 필 플래그 값을 알아와 가지고 새로 만든 연의 서클의 필 플래그를 갖다 설정을 해줘라 하는 겁니다. set fill flag 자, 카이트를 만들고 컬러를 설정한 다음에 fill을 하고 얘를 복사를 해보겠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채워진 상태로 카피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본체에 들어가는 부속품 객체의 속성들을 갖다가 내가 자유자재로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방편 만드는 거 코딩 이제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또 개선의 여지를 또 요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개선의 여지를 뭔가 좀 더 프로그램을 좀 조금 더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자, 여러분들 눈에 거슬리는 게 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눈에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자, 뭐가 눈에 거슬리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칼라 있고, 여기에 들어오 있고, 여기 또 무브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요런 점 좀 눈에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요런 상황은 사실은 그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제 그 판넬 같은 컨테이너 객체에서 다반사로 있는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지지난 시간에 내가 어그리게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화면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여줬을 때 내가 뭘 설명을 했냐면은 이런 다이알로그도 어그리게이션 프로그래밍 하는 어떤 테크닉이다 하는 거죠. 이 판넬이 이렇게 있는데 다이알로그용 이 판넬이 있는데 이 다이알로그 판넬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이런 형태의 부속 객체들, 뭐 레이블이라든지 그 다음에 JTexT 필드라든지 콤보 박스라든지 라디오 버튼이라든지 J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전체 이 판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을 일일이 데이터 멤버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어떤 면도 있냐면은 이 전체 객체, 이 판넬 객체랑 이 부속 객체 간에 부모 자식 관계를 갖다 설정을 해요. 요거는 이제 상속이랑 다른 관점에서 이 부모 자식 관계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컨테이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이 판넬은 컨테이너라고 이해를 해주고 이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은 그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차일드 객체들이다라고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차일드 객체들을 컬렉션 객체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좀 일관성 있게 다루는 그런 프로그래밍 테크닉을 좀 많이 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상황을 보여주면서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에 가서 보면은 라이브러리에 이런 게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클래스 중에 컨테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컨테이너 클래스는 컴포넌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만든 클래스인데 예를 들어서 판넬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컨테이너 클래스예요. 판넬 같은 것들이 웬만한 윈도우들 뭐 컨텐트 페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 클래스고 이 컨테이너 객체는 부속품이 되는 뭐 아까 얘기한 라디오 버튼이라든지 J 버튼 같은 것들 뭐 JTexT 필드 같은 것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어디다 관리를 하냐면 컬렉션 객체에다 집어넣고 관리를 하고 일관성 있게 뭐 그냥 통째로 일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을 갖다가 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제 어떻게 손을 벌 여지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기왕에 얘네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돼서 사용이 되니까 아예 여기다가 컬렉션 객체를 하나 만들어 쓰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 쓰자는 거죠. 자, 어레이 리스트는 이걸 사용을 하려면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임포트 java.utility의 별표 이거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어레이 리스트 컬렉션 객체 뭐 많이 써봐서 잘 알죠, 그죠, 우리? 자, 아주 자주 사용되는 컬렉션 객체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부속품들의 레퍼런스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집어넣느냐? children에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요게 좀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children에 좀 add 웬만한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한 줄이라도 덜 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서클을 만들어서 그 레퍼런스를 서클에다 저장한 다음에 그 레퍼런스를 갖다가 이 children이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에 집어넣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서클 라인 1, 2, 3 이 레퍼런스들을 children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요거 컨스트럭터마다 다 이걸 적어줘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도 적어주고 여기다가도 적어주고 여기다가도 적어주고 여기다가도 적어주고 이렇게 준다는 거죠. 여기 또 있죠, 그죠? 또 있으니까 복사해서 여기다가 적어주고 자, 이렇게 집어넣어 준 다음에 우리 보통 상속 관계에서 이제 부모 자식 관계가 있죠, 그죠? 상속 관계에서 이게 박스가 부모면은 parent 클래스면 얘는 child 클래스죠. 이 상속 관계에서만 부모 자식 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그리게이션 관계에서도 이제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일부러 children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트 입장에서는 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클 라인들이 자식들이라는 거죠. 자식들이고 이 서클이나 라인 이런 것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카이트가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페어런트다 이런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컬렉션 객체를 이용해서 이 부모 자식 관계를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뭡니까? 굳이 서클 라인 1, 2, 3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컬렉션 객체에 있는 이 컬렉션 객체의 레퍼런스 4개가 5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 들어가 있고 그 레퍼런스들이 다 피규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로 또 그 다이내믹 바인딩 관점에서 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을 갖다 구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컬렉션 객체를 이용해서 그냥 피규어인 것처럼 이용해 가지고 일처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et 컬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저 어레이 리스트를 트래버스를 하면서 이제 일처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트래버스 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 요즘 잘 쓰는 거 있습니다. 그 for each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바 신텍스에 새로 추가된 게 for each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요쪽에는 이게 컬렉션 객체고 여기 이제 콜론을 치는데 의미가 뭐냐면은 이 컬렉션 객체에 들어가는 모든 레퍼런스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일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원소들을 하나씩 꺼냈을 때 그거 하나의 이름은 이제 피규어다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그거의 타입은 이제 피규어다 하는 겁니다. FIG라고 하는 게. 요거 뭐 내가 지금 뭐 PTR이라고 해도 되고, 그거는 뭐, 요 변수는 내가 로컬 변수로 아무렇게나 정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요지가 뭐냐면, children이라고 하는 컬렉션 객체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가는 모든 포인터들, 레퍼런스들에 대해서 피규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들에 대해서 이걸 실행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서클 라인 1, 2, 3, 4 이렇게 5개를 집어넣었으니까 5줄을 쓸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해주면 똑같은 일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일을 또 어떻게 합니까? 어그리게이션에 델리게이션 하는 곳마다 다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오 이렇게 일일이 적어줄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throw G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 프로그램 짜면은 어디 가서 객체지향 프로그램 좀 할 줄 아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인정받을 능력이 됩니다. 자, 요거 move dx dy 이렇게 한다는 거죠. 참 재밌죠, 그죠? 요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일처리를 못 합니다. 요런 부분도 set xy2도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여기 일처리하는 게 각각 다 틀리죠,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다 똑같은 함수 호출을 갖다 호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이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좀 더 깔끔하게 짤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 움직일 때 잘 움직여 간다는 얘기는 제대로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죠? 셋 컬러 했을 때, 자, 셋 컬러 다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한 이 코드가 전혀 문제가 없는 코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기왕에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싹 지워도 된다는 거죠. 싹 지워버리고. 싹 지워버리고. 이런 정도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진짜 어그리게이션을 좀 완벽하게 이용하는 케이스다라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나 어그리게이션 좀 할 줄 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아주 보편적으로 잘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래밍 스타일이니까 꼭 이런 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 구조가 아까 그 다이알로그의 예를 내가 보여줘서 알지만 그 판넬 안에 그 안에 소속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이런 컬렉션 안에, 컬렉션 객체 안에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 같은 컬렉션 객체로 관리가 된다 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이 똑같은 행위를 여러분들 어디서 또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행위를 tb.java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죠? tb에서 보면 이만큼 여기서 들어오고 또 이만큼 또 muve하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 또 조금 전에 그 컬렉션 객체 쓰듯이 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그냥 내가 비교하는 차원에서 그냥 내비두겠습니다. 굳이 뭐 어레이 리스트로 안 바꿔주고 하여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심심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어레이 리스트 도입해가지고 똑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3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그리게이션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어그리게이션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장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장점은 재사용을 많이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재사용을 기존에 만들어 놓은 어떤 코드를 재사용을 많이 하자라고 하는 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목표이자 장점이고,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요한 요인 두 가지가 한 가지는 상속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어그리게이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는 상속과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상속으로 자꾸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어그리게이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자꾸 하는 것이 여러분들 코딩 실력을 키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